후에는 깊은 침묵 고맙습니다. 걸림없는 어둠에서 깨어나니 다시 평화가 화두가 됩니다. 함께 잘 사는 길이 뭘까? 전쟁의 신은 왜 계속 작동되고 있는가? 이기적인 인간의 유전자에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가득 찬 삶은 불가능한가? 묻고또 수행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시여,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구합니다. 평화를 생산해내겠습니다. 소성리가 그 빛이 되고 있습니다. 소성리 한 분 한 분이 그 양심입니다. 소성리가 평화의 깃발입니다. 자애로운 이분들을 지켜주소서. 일심으로 진실로 기억나요. 영주 선불지 천지 연기하신 정만사유이하신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정 천지 연기하신 정만사유이하신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정 천지 연기하신 정만사유이하신 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정 영문을 내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비정상화에서 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함께 한 기원인 일정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간절한 마음 모아 기원 올리나이다.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이 기원 참사와 심화되는 남북미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경제, 그리고 기지정상화로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웠던 성장 등장까지 폭풍과도 같았던 2022년을 지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경계 속에서 공부하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인과의 입지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들을 경계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경계를 피해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공부하였으나 제동사께서는 시대의 변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커지는 오늘날에는 내 삶과 미래를 지배하려는 세상의 경계를 피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며 내 삶과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는 것이 성자의 삶, 부처의 삶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한반도 역사 속에 20악업의 씨앗들이 발아하여 힘겹게 일고 평화와 민주주의 역사가 대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쌓아온 선업의 씨앗은 더욱 크게 뿌리내릴기에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휘둘리기보다는 오히려 숨어있던 악업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않겠나이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안이죠. 평화와 마음을 놓지 말라. 평화를 먼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먼저 구하라. 어떠한 난경에 들었다 하여도 평화한 심정을 놓지 아니하여야 앞으로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되리라. 정산종사님의 말씀 따라 어떠한 난경 속에서도 평화의 심정을 놓지 않고 동시 부처님들과 함께 내가 먼저 평화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서원하오니 법신불 사안이시여, 폭풍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연대의 마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더욱더 흔들림 없는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주시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웠고 다 배우려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을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입니다. 이상은 제동경 제 37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백상호 목사님이 모친상을 치르시고 코로나에 또 걸리셨대요. 그래서 일주일간 격리 가 되셔서 당분간 오늘도 이런 식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평화행동과 기도식에 맞아서 우리 두 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보연대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진보연대 김경혁 자총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경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국장이고요. 네, 열심히 밑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게 됐어요. 몇 년 전에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통일선봉대에서 제가 그때 여기 왔었어요. 와가지고 저쪽 안쪽 어딘가에서 그냥 깽가리를 치면서 가수를 뽑자고 함께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에요. 네. 춘천에서 이제 쇼핑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왔다고 어르신들 분들한테 좀 자랑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와보니 강내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지분들께 와서 제가 좀 그 인사를 또 드리기가 민망하게 됐습니다. 여기 사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국민들과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평화를 지키겠다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려고 하는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파괴된 일상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데 또 그 어디보다 이 성주 이 땅에서 이 전쟁 무기, 학살 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맨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의 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시고 독립운동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마다 물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께서야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이겠지만 정말로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독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이 땅을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드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드 설치는 결국은 북을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무너져가는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그 길에 한국 정부가 그 앞자리에 서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본토에서 리모컨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사드 반드시 우리가 막아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이미 세계는 각자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이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이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직 미국만이 그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윤석열 정부는 저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3년 반드시 올 한 해 내에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서 우리 진정한 평화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천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드를 몰아내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어르신분들 건강하시고요. 함께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위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한 번 더 이 위기스러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쟁과 확전을 겁도 없이 우리 놀리는 이 불안스러운 정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윤창덕동사의 유영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어졌네요. 날씨도 풀어지고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데모하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근데 정세는 더 차가운 것 같아요. 지금 북미 양국 사이에 대결이 점점 격화돼서 미국은 향후 10년 내에 중국을 꺾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서 향후 10년이 결정적 시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여기 이제 한국까지,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에 대한 포획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한편으로 한미당국과 북 사이의 핵 대결도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른바 확장업체, 사실은 그 확장업체의 핵심이 이제 핵 선제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윤석열이 헛발질을 했지만 뭐 핵공 이탈까지 하면서 어쨌든 미국의 핵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을 제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고 마치 유목과 같은 그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없는 그런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서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미국의 그 핵선제 공격 전략이나 이런 것들의 위기감을 느껴서 이기도 하겠지만 북 역시도 최근에 이제 신핵법령을 발표를 해서 이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남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위협적인 정책을 발표를 함으로써 이 미국의 핵과 북의 핵이 대결을 벌이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이제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전쟁 위기가 높아졌는데 그때 미 국방장관 했던 매티스 장관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부담과 위기감 때문에 성당에 가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2022년도에는 전비 합참의장이 2017년 위기보다 2022년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7년과 2022년 이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내용이 뭐냐면 다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그런데 그때로부터 오히려 지금 이 한미 당국의 핵전략은 더 이제 보도로 강화되고 그에 맞서서 또 이제 현재 핵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화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3, 4월 되면 한미 연합연습을 하잖아요. 그나마 2018년 판문점선 하고 할 때는 중단되기도 하고 또 그냥 실제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실기동훈련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몇개 최대의 이제 전면 연습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올봄이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마저 지금 이른바 반격 능력을 이제 갖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이제 말하자면 너무 이제 공격적이다 해가지고 이른바 순화시켜서 반격 능력 이렇게 한 건데요. 그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선제 공격입니다. 아베 정권이 이제 이른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공격받지 않더라도 내 친구가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은 것을 간주하고 상대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집단자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마호크라고 하는 선제 공격용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선제 공격의 제1타격대가 뭡니까? 북한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북미 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남북 사이에 벌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일본이 자신들이 공격받지 않아도 그걸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북미 간에 북미 간에 북일 간에 남북 간에 서로 이제 이 힘에 의한 평화 또는 억제 정책 이걸 통해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하는 이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각 나라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무릎을 꿇자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한미 양국도 그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북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긴장이 높아지고 경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정책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런 정책을
되고 이 대결 국면이 심화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찬성 절반, 반대 절반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일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발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미일 동맹을 찬성하겠다는 여론이 절반 정도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놀랐는데 또 한 가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주둔해야 된다 또는 영구 주둔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0% 정도가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하고 미군이 즉각 또는 그만큼 철수해야 된다 이 여론은 한 3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와 연관된 그런 조사 결과가 이제 있었는데 기억에 따라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저는 이 앞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추가 배치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드 추가 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제 기억으로 37.5%가 이렇게 되고 추가 배치 반대하는 여론이 37%를 넘더라고요. 한 10%와 가까이 차이가 나던데 앞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게 궁금증이 생기던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요인은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싸운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소선미에 바뀐 사드 자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니라는 한계는 물론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추운 날 또는 더운 날 가리지 않고 싸운 우리들의 공이 아닌가, 우리 주민들의 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참 어렵고 힘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지만 결코 이제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서천 성급을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근처가 저희 성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계신 데를 갔다 왔는데 한쪽은 얼음이 있는데 한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파릇파릇한
봄을 맞이하여 보았는가. 겨울은 어떻게 피를 흘리고 동토를 녹이던가. 봄은 어떻게 폐허에서 꽃을 피우던가. 겨울과 봄의 중턱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마를 맞대고 눈 속에서 속삭이던가. 우리는 왜 밟아줘야 더 팔팔하게 쏟아나던가. 잡초는 어떻게 뿌리를 맞고 박토에서 근거하던가. 찔레꽃은 어떻게 바위를 뚫고 가시처럼 번식하던가. 곰팡이는 왜 암실에서 생명을 키우며 누룩처럼 몰래몰래 번성하던가. 죽수는 땅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던가. 뱀과 함께 하늘을 찌르려고 창을 깎고 있던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함이 안에 싸우는 마음의 그날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배치에 대해서 여기 높은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제 생각에 또 하나는 그만큼 사드 배치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이 상당 기간 기존에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것이 그것을 알린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더욱더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과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과거 수행에서는 개인적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 수행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들어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조금 결혼을 했어도 담담하게 살아가는 희노애락을 억누르는 그러한 수행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함께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때는 세상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에 서로 교류가 있어야 감정이 서로 소통에 대한 교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노애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을 어떻게 잘 조절을 쓰는가가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라라고 쓰기 위해서 쓰여있는 그런데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는 무엇일까요? 기억입니다. 이 기억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얻어진 기억에 따라서 이 희노애락의 감정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렇게 일어나는 이 기억을 하는 거는 이제 뇌과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고 해요. 첫 번째는 절차 기억입니다. 이 절차 기억은 근육 기억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내 신체에 새겨지는 기억입니다. 운동이나 DNA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번호를 누를 때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절차 기억입니다. 내 몸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죠. 두 번째는 의식 기억입니다. 의식 기억은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해서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특히 뭔가를 글을 읽거나 그리고 의식적으로 공부할 때 남아있는 것들 이것은 의식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는 절차 기억하고는 다르게 의식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는 기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화 기억입니다. 짱돌, 이 의식 기억과 더불어서 짱돌. 그때의 상황 그리고 시간
짱돌. 아주 개인적인 경험, 그 경험과 의식적인 내 기억이 합해져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먼저 갔다 와. 일화, 기억.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뇌리에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오래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옆에 양손을 뻗어서 옆에 동지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동지들의 이 웃음기 어린 눈빛, 따뜻한 눈빛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웃음도 날 거예요. 낯설고 어색하니까. 그 꼽진 손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헬스 좀 끄라 그래. 어떠신가요? 따뜻하고 그리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죠. 바로 이런 기억입니다. 이것을 정서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때 들었던 그 감정,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들었던 그 감정이 기억되는 거예요. 이것은 편도체에서 기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부모님이 주었던 사과 쪽에서 얻었던 그 기억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었을 때 그의 냄새, 그때 얻었던 이 정서 기억이 가장 오래 간다라고 해요. 근데 이 정서 기억, 편도체에서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정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게 내리박는 것은 바로 공포에 대한 기억, 정서입니다. 인간은 아주 고대시대 때부터 오늘날에 있다시 위험을 피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내 몸 안에 공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의 본능적인 기억이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인간은 스토리, 일화기억, 그것이 인간의 일화기억, 풍부한 일화기억 속에 일화기억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일화 속에서 느껴지는 그 냄새,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포기억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기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표정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 때, 혹은 기분 좋은 얼굴,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 그리고 기분 좋은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나의 가슴을 울렸을 때 그것이 내 기억에 남는다는,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매일 들려나가고 있는 이 굴욕적인 상황, 또는 우리가 이렇게 들려나가고 나서 나가는 이 상황에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이 사건은 다르게 기억될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려나간 그 불쾌함을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자리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동지들의 눈빛과 그 손길을 기억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들의 굳은 표정,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동지들의 표정을 마음속에 담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 아까 느꼈던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동지들의 눈빛, 함께하고자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금 그 들려나가는 순간에도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은 함께하는 자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리이지 누군가에게 끌려나가는 자리로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모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치안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경찰을 향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그리고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이 치안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시민들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안타까운 눈빛으로서, 그리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눈빛으로서 시민들을 대한다면은 경찰에 대해서 이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혹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와 마음이라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 우리들 내리 속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고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함께 따뜻함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억 속으로, 그 기억을 통해서, 그 느낌을 통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를 우리 선생님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백창호 목사님께서 못 나오셔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인 동시에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그 고난과 영광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는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가 평화온다.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소성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우리가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가 감옥이냐? 소성리가 감옥이냐?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자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무슨 일 했나? 저 간대. 간다 이제. 어머니들은 우리가 모시고 들어옵니다. 어머니들 재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시고 들어오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달마산의 철조만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오늘 그래도 날씨가 조금 덜 춥습니다. 차량들이 1차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올라갔는데 조금 있으면 그 2차로 차량들이 또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구호로서 우리의 뜻을 외칩시다.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조금 더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잠시 시간이 있어서 읽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살행에 대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불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살행에 대해서 나온 걸 잠시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살은 선한 근기를 가지고 큰 서원을 안고 이 중생들을 안고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7, 8월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치지만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으면 그 물이 금방 마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한 근기와 큰 소원을 가지고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보살의 길은 깊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소승리를 또 올렸습니다. 7년째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70년, 80년을 이 자리에 산 어머니들이 물러서지 않고 내 마을, 우리의 마을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평화행동에 함께하지만 미군 유조차가 올라갈 때는 어머니들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던지고 나와서 그 미군들과 맞서 싸웁니다. 7년째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그 선한 근기, 그것이 저는 바로 보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들과 함께 우리가 비록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50%가 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의 자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아침에 제가 했던 십자가의 길, 여기가 고난의 자리지만 동시에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점에 깊이 동의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지들,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미군 몰아내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을회관 앞으로 가서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